오늘날 여성들 사이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치료되는 질병 중 하나가 폐경 증상의 출현이다. 폐경 증상은 여성의 몸이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징후들이다. 의사들은 이러한 변화가 다른 리듬들 중에서도 신체가 월별 주기, 임신, 출산 주기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토겐의 감소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급속한 노화의 징후로 여겨지는 무서운 질병인 갱년기의 시작을 미루고 그에 수반되는 증상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의사들은 흔히 호르몬 대체요법이라고 알려진 방법을 처방한다. 이 약들은 골다공증, 심장병, 뇌졸중, 노인성 치매 등 호르몬 감소로 인해 나타나는 질병을 예방하기도 한다.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에디터 출판, 안드레아스 모리츠 지음, 정진근 옮김의 건강과 치유의 비밀입니다. 작가인 안드레아스 모리츠는 아유르베다 의학과 홍채 진단법 등의 대체의학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지요. 모리츠는 단순히 질병의 증상을 치료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것을 자신의 평생 작업으로 받아들였지요. 그는 또한 몸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즉 최적의 균형과 효율로 돌아가는 조건이 충족되면 치유는 저절로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건강한 식습관에서부터 자연의 치유력을 이용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건강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내용 중 갱년기, 질병인가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챕터를 낭독합니다. 호르몬 대체요법의 어리석음. 갱년기 여성들은 의료 당국과 언론 보도에 영향을 받아 자신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호르몬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호르몬 대체요법이 폐경 기간과 폐경 후에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호르몬 대체요법은 예방의학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으며 그와 관련된 위험은 심각하다. 호르몬을 추가로 주입하면 여성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혈전증의 위험성은 정상적인 호르몬 투여 시 36배, 하루 1.25mg 이상을 투여해야 할 경우에는 7배 가까이 증가한다. 연구원들은 호르몬이 피임약과 마찬가지로 사용 첫 해에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미국에서는 현재 500만 명의 갱년기 여성들이 호르몬 대체요법을 사용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여성이 호르몬 대체요법을 오래 사용할수록 암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방암 위험은 3배, 자국 내막암의 위험은 4배 증가한다. 15년간 호르몬 대체요법을 사용한 여성에 대한 16개 연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에스트로겐만 사용했을 때 자궁암과 자궁경부암의 위험이 20배 증가했고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을 함께 사용하면 최대 30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0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스웨덴의 한 연구는 에스트로겐만 사용한 여성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통제 그룹보다 유방암에 걸릴 위험을 80% 증가시켰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과도한 에스트로겐은 암 발생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염분과 유체 정체를 유발하고 체지방을 늘리며 혈당 조절을 저해하고 갑상선 호르몬을 방해한다. 또 털과 머리카락에 과도한 손실을 일으키고 혈액 응고를 증가시키며 우울증과 두통을 일으키고 성욕을 감소시키며 모든 세포의 산소 수치를 떨어뜨리고 방광염과 같은 증상을 일으킨다.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토겐을 사용하는 여성의 70% 이상이 6개월 후에 약을 끊을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다. 1992년 영국 의학저널은
호르몬 대체요법의 부작용 중 일부를 열거했는데 이것은 이 호르몬들이 치료해야 할 월경전 긴장증의 증상들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프로게스토겐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혈중 칼슘 농도를 일으키고 당분과 인슐린 농도를 변화시키며 편두통의 정도를 강화시키고 담석증, 간암, 요로 감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들은 갱년기 여성들이 모두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잘못 가정하고 폐경기 동안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여전히 호르몬 대체요법을 처방한다. 심지어 호르몬은 회춘약으로 판매되고 순환기 문제에 처방되기도 한다. 우울증은 어느 연령대나 발생할 수 있고 호르몬 수치 저하 이외에 수많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의사들은 우울증이 나타나는 중년 여성들에게도 호르몬 대체요법을 권장한다. 미국에서 의사들은 의사용 참고서라고 불리는 매우 상세한 매뉴얼을 사용한다. 제약업체들은 법에 따라 이 매뉴얼에 그들이 만든 약의 모든 위험을 열거해야 한다. 호르몬 대체요법의 위험에는 자궁암, 유방 처짐이나 확대, 바람직하지 않은 체중 증가 혹은 감소, 혈압 상승, 우울증, 탄수화물 및 포도당 내성 감소, 탈모, 황달, 복부 경련, 구토, 유사 방광염 증후군이 포함된다. 이러한 부작용과 비교했을 때 폐경 증상이 오히려 가벼운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50대부터 폐경을 시작하고 골절의 가장 큰 위험은 80대이기 때문에 호르몬 대체요법을 30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한 아무런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 이 경우 암 등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이러한 약물의 사용은 안전성이 보증되지 않는다. 1992년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은 에스트로겐 부족이 골다공증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다. 사실 몇몇 증거들은 에스트로겐이 실제로 골다공증에 기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충분한 에스트로겐 공급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폐경 전 10 내지 15년 동안 상당한 골 소실을 경험한다. 이 기간 동안 또 다른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도 거의 감소한다. 프로게스틴이라고 불리는 합성 프로게스테론은 현재 에스트로겐과 결합하여 제공되고 있지만 결합된 약물은 에스트로겐 혼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반면 예를 들어 야생 참마에 함유된 천연 프로게스테론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다. 크림 형태로 국부적으로 바르면 갱년기 증상을 크게 줄이고 뼈를 재건할 수 있다. 천연 프로게스테론은 뼈를 형성하는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에스트로겐은 뼈의 재흡수를 조절하는 세포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호르몬 대체요법은 일시적으로 골밀도 손실률을 낮출 뿐이며 뼈 형성 세포를 자극해 더 많은 뼈 물질을 생산할 수 없다. 신체는 합성 약물의 사용을 극도로 꺼린다. 신체는 무엇이 자연스럽고 무엇이 가짜인지 스스로 안다. 따라서 천연 프로게스테론과 합성 프로게스테론의 효과가 차이가 난다. 체내에서 프로게스테론 생산이 좋지 않은 주된 이유는 간, 생식기, 기타 배출기관의 폐색과 불균형한 식생활과 생활습관 때문이다. 많은 건강 전문가들과 여성들이 육류, 우유와 치즈, 인스턴트 수프와 푸딩, 탄산음료, 설탕, 그리고 카페인과 담배와 같은 자극제가 몸에 흡수되거나 합성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뼈에서 칼슘과 미네랄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러한 음식은 호르몬의 감소가 기여하는 것보다 골다공증에 더 많이 기여한다. 한 예로 소변을 통한 칼슘 배출 속도는 고단백 식사를 하고 나서, 즉 육류로 구성된 식사 후에 크게 증가한다. 칼슘 흡수는 햇볕을 통해 합성되는 호르몬 형태의 비타민 D와 직결된다.
햇빛에 노출되지 않으면 골밀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지나친 운동과 활동은 인체의 칼슘 저장소를 고갈시킨다. 체내 칼슘의 가용성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담도에 담석이 축적되어 간의 담즙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담즙이 충분치 않으면 칼슘이 제대로 흡수될 수 없다. 뼈의 모든 칼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체는 이 미네랄을 생산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의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알칼리성 인산효소는 마그네슘과 함께 작용하여 뼈의 칼슘 결정체를 만들어낸다. 호르몬 대체요법을 사용하는 여성들은 알칼리성 인산염의 수치가 가장 낮기 때문에 새로운 뼈 조직을 충분히 생산할 수 없다. 신체의 원래 설계는 자신의 뼈대를 일찍 파괴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뼈가 약해지거나 파괴되었다면 그것은 간 내 담석 축적, 고산성 식단, 체중 유지에 필요한 운동 부족 등 호르몬 결핍 이외의 다른 요인에 기인한다. 갱년기는 기본적인 신진대사 기능이 방해되지 않았다면 신체가 잘 대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낮은 여성 호르몬 수치와 잦은 두통, 퉁퉁 붓는 증세, 상열감, 그리고 일부 여성들이 폐경기에 접어들면서 겪는 우울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만 존재한다. 여성의 신체가 중요한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로 호르몬 결핍이 일어나도록 유전적으로 설계되었다면 어느 연령에 도달하는 여성들은 모두 이런 증상이나 비슷한 증상을 겪어야 한다. 그러나 전 세계 여성들 중 일부만 갱년기 증상을 겪는다. 이들은 대부분 선진국에 산다. 갱년기, 불쾌함, 그리고 때론 여성의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참을 수 없는 이런 증상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분리해서 그것들이 진정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폐경을 정신적, 육체적 쇠퇴의 신호로 여기는 여성들은 폐경의 시작과 함께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경험한다. 이와는 반대로 스웨덴, 핀란드, 인도, 중국처럼 여성이 중년기에 더 높은 지위를 취득하는 국가에서는 갱년기 징후가 보고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러한 발견은 문화적 태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즉 여성들이 중년의 단계에 기대하거나 느끼는 것이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을 결정한다. 갱년기는 여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로 신체적, 정신적, 영적 수준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이때는 삶을 재평가하고 성숙과 지혜와 성공의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려는 시점이다. 더 큰 성숙함과 지혜로 여성은 시대에 뒤떨어진 신념과 습관을 더 쉽게 고치고 식생활과 생활 방식을 개선하며 삶의 더 깊은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결혼 관계의 변화, 성장하여 집을 떠나는 자녀들, 병든 부모를 돌보는 것, 또는 고용과 관련된 문제들이 호르몬 변화와 일치하여 신체적, 정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갱년기 여성이 겪는 내적 변화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와 정서적 강인함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것은 오랫동안 억압되거나 눈에 띄지 않게 남겨졌을지도 모르는 숨겨진 불안이나 신체적 불균형을 끄집어낼 것이다. 만약 여성이 갱년기 전에 큰 건강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하거나 나쁜 식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그녀는 이 과도기 동안 그리고 이후에 같은 일을 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녀의 삶에서 새로운 목적은 순수하고 잘 기능하는 생체적 리듬을 필요로 한다. 폐경기에 접어든 여성의 난소는 의도적으로 에스트로겐의 생산을 줄인다. 폐경기는 늙거나 몸이 쓸모 없어진다는 징후가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성이 아이를 임신하는 것을 중단시킴으로써 이전에 개발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과 능력을 개발하고 성숙시키는 과정에 그녀의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해준다. 중년기와 노년기에는 건강한 여성의 부신과
지방세포가 자신의 몸에 활력 있고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역할을 떠맡는다.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그녀가 오래된 호르몬 수준을 유지한다면 실제로 해로울 것이다. 이와 같이 폐경은 호르몬 결핍을 전혀 유발하지 않는다. 하지만 갱년기가 시작되기 전에 여성이 건강하지 않는다면 이야기는 다르다. 체질에 따른 균형 잡힌 식생활과 생활 방식은 여성 삶의 다음 단계로의 전환을 훨씬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든다. 균형이 잘 잡힌 채식 식단, 천연 섬유질이 풍부한 저유제품이나 무유제품, 식단은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 가공, 정제 및 보존 처리된 식품, 전자레인지로 가열한 음식, 냉동식품 또는 재가열식품은 충분한 영양분을 함유하지만 자연적인 생명력은 모두 빼앗긴다. 생명력이 없다면 이러한 음식들이 혈류에 도달할 수는 있으나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곳에는 한계가 있다. 샐러드, 조리된 채소, 곡류, 콩류로 구성된 신선한 식사는 갱년기에 가장 적합한 음식이다. 아침과 오후 식사 사이에 먹는 신선한 과일은 여성에게 영양과 생명력을 제공한다. 담즙과 다른 소화액의 분비는 한낮에 결정을 이루는데 이것은 저녁에 먹는 것보다 점심에 더 무거운 식사를 소화하기 쉽게 해준다. 저녁에 많이 먹는 식사, 특히 오후 7시 이후에는 위장관에서 부패와 발효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상혈감도 반드시 에스트로겐의 결핍의 징후는 아니다. 그러나 항상은 아니지만 종종 갱년기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상혈감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에서 나온 담즙과 독소가 장내에서 다시 위, 가슴, 머리 부위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은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음식 과민증과 음식 알레르기를 일으킨다. 또한 상열감은 모세혈관과 동맥의 벽에 있는 단백질 저장소에 과도한 음식 단백질이 축적되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이렇게 되면 혈중 단백질은 헤마토크릿과 헤모글로빈을 증가시키는데 이것은 얼굴과 가슴에 붉은 기와 열의 모습을 띠게 한다. 고단백 식단을 섭취한다는 것은 뼈에서 칼슘이 계속 분비되어 골다공증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혈액과 결합 조직이 탁해지면 에스트로겐을 생성하는 난소세포와 지방세포를 포함한 세포에 대한 영양 공급이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에스트로겐 부족은 호르몬 균형을 방해하고 적절한 체액 유지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두통, 과민성, 우울증 등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배출 기능의 약화도 생길 수 있다. 요가, 마사지나 지압, 명상, 이완 운동과 같은 에너지 증진 요법들, 그리고 활발한 보행은 갱년기의 당신을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 이 시기는 여성의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단계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호르몬 대체요법이 증상을 즉각 완화시킬 수도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독소가 포화 지점까지 쌓이게 한다. 이것은 나중에 암이나 혈전증 같은 더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 호르몬 대체요법은 신체의 신진대사 불균형을 교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인체 자체의 호르몬 합성을 방해하고 기본적인 소화 및 대사 기능을 교란시키며 호르몬 공급이 중단되면 강한 금단 증상을 일으킨다. 갱년기 증상을 줄이거나 피하는 최선의 예방조치는 간, 대장, 신장을 정화하는 것이다. 오늘날 미국 중년 여성이 간내 담관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되는 수백, 수천 개의 담석을 제거하면 폐경기가 좀 더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장암, 난소암, 자궁암, 유방암, 심근경색 등 각종 자궁내막증과 석, 월경전 증상 등의 질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갱년기 문제는 여성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갱년기는 여성이 자기 가족을 돌보거나 일을 하느라 바쁘게 지내면서
성공적으로 처리하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어떤 문제든 표면화시킨다. 중년의 변화가 중년의 위기가 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여성의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그녀는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으로 모든 종류의 한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 방면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는 갱년기가 질병이 아니며 신체가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여성의 삶에서 이 중요한 시기에 그것을 지지하고 친절과 존경으로 대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